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힘을 투표 참여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3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까지는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모두 평일인 만큼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여부는 이번 대선의 최대 관건입니다.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가장 분주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 주셨던 압도적 몰표 90% 득표율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독주 분위기가 자칫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져 압도적인 정권 교체 명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투표 참여 독려에 집중했습니다. 유권자들도 전화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입소문 선거운동에 나서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광주가 화를 끌어줘야 전국으로 옮겨간다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이 열통 전화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됩니다. 국민의힘도 광주 조직 출범식을 열고 김문수 후보 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6월 3일 대선 승리를 위해 사직 생각으로 함께 뜁시다. 정의당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나라를 건설하려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힘을 투표소에서 다시 한번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에서는 많은 광장의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투표가입니다. 화이팅! 지역에서는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의 투표 동참을 북돋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동서남북 광산구는 광주 시민이 더 많이, 더 편안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편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의 상징적인 장소 하면 광주 금남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어려운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18 주간에는 장애인들이 금남로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한 개방 화장실. 입구가 좁다 보니 휠체어를 타고서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나도 완전 추워가지고 회전 방송이 안 나오는데.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데다 휠체어를 타고 회전하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지금도 지금 0.6%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1.3m 정도 있어요. 이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전남대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일일이 조사해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지도에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도로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로 가기 힘든 구간,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기 어려운 곳 등 금남로 일대의 전반적인 현황이 담겼습니다. 너무 쏟아질 것 같아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는. 이처럼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경사가 심하다 보니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크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이곳에 도로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금남로에 나가는 것조차도 큰 도전이라는 말을 듣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 전야제가 크게 열리는 만큼 지도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냥 평범하게 보이던 길도 그분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5.18 전야제가 약간 누구에게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본 장애인들도 금남로를 다니는데 지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가 또 미흡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걸 안다면 피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18 행사위원회는 학생들이 만든 지도를 종이로 제작해 5.18 전야제 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이번 주 5.18 정신 계승주간이 이어집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를 서희령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기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게 달려갔대, 일어서서. 둘이 부딪채로. 1986년 6월 6일 목포역 광장. 독재 타도를 외치던 한 남성이 경찰과의 대치 끝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저항합니다. 몇 사람들이 물로 끌어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주변에 전업자 사장님이 소화기로 끌어가지고 거기다 끌어가지고 실려갔습니다.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 고민하던 당시 24살의 강상철 열사는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진 지 19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시민에게 나눠주던 직접 쓴 양심 선언문, 전두환 타도와 5.18 규명 등 7가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군과 시민의 극한 대립 속에도 시민들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광장에 전체적으로 다 시민들, 방송에서 오신 분들 거의 막 다 모여서 군사 국회다라고 군사 국회 물러가라고 이렇게 교복을 입고 왔던 그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계속된 위협에 목포역 2층에 모여든 학생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아니 너무너무 진짜 여기 주변에 아주 차렷하는 곳이 정신없고 그 와중에도 우리 시어머니 비싸다고 해서 막 저 뒤로 해서 2층으로. 목포역에는 이렇게 5.18 당시 시민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이 비상계엄의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정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배운 시민들은 다시 5월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5.18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 속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5.18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고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5.18 정신 계승 주간인 오는 일요일까지 전남 곳곳에선 농민 트럭 50여 대를 동원한 당시 차량 시위 재현 등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시민들과 만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어제 천년고찰 흥국사의 마지막 암자 도소람이 불에 탔습니다. 잔불 정리에만 반나절이 넘게 걸린 큰 불이었지만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조사 결과 도소람은 목재 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한데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소화전도 없어서 초기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영취산 중턱에 있던 작은 사찰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도소람에서 불이 나 요사채, 극락전 등 건물 3채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따른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일반인들이 오가던 요사채 터입니다. 지붕을 바치던 나무는 이렇게 까맣게 탔고 불교 관련 서적은 모조리 검게 그을렸습니다. 사찰을 관리하던 스님은 화재가 발생한 시각 출타 중이어서 화를 피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갖고 시장보로 내려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저도 오니까 이미 접근 못할 정도로. 소방 헬기가 인근 나무에 진화제를 뿌려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임도가 없는 산 깊숙한 곳이라 초기 대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최초 신고 후 30여 분 뒤 이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잔불 정리까지 총 18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장이 고지대라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차량으로 순환급수 체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산에 있던 사찰 대부분은 일부 자재만 빼면 대부분 나무로 돼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화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소화전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사찰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통지를 받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신.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산청은 영취산 일원을 명승지로 지정하면서 도소람만 제외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건데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수시가 그 전라남도를 통해서 지금 명승지역 지정 신청까지를 했던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자원이 사실상 그 지금 책임 주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더 실망을 더 주는 거거든요. 여수 영취산 자락에 있던 흥국사의 산내 암자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마지막 도소람까지 소실되면서 흥국사의 암자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광주 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야 하지만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60대 김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